김민주는 낡은 5톤 트럭의 핸들을 잡고 밤하늘 아래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낡은 트럭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오늘 밤까지 서울에 배달을 마쳐야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이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의 삶은 늘 이렇게 고단했다. 빚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며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살피고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하며 묵묵히 트럭을 몰았다. 한참을 달리던 그의 눈에 멀리서 불빛 하나가 아른거렸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선 새하얀 스포츠카였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민준의 눈에는 그저 그림의 떡과 같은 차였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니 고장이 난 모양이었다. 그는 그냥 지나칠까 잠시 고민했지만 비 오는 밤 고속도로 한복판에 혼자 남겨진 사람이 걱정되어 결국 차를 세웠다. 트럭 문을 열고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우산을 쓰고 스포츠카 쪽으로 다가갔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는 빗물에 축 처져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이곳.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여신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저기, 괜찮으세요? 차가 고장 났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자신을 돌아보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준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견인차가 오려면 한참 걸린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초조한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옷차림과 차림새로 보아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비 오는 밤 고속도로에서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선의를 베풀기로 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가는 길에 휴게소가 있으니 거기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거기서 다시 견인차 기다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의심하는 듯했다. 그녀는 강서연이었다. KS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오늘 밤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쳐 나온 여자, 그녀의 약혼자. JY그룹의 오만한 후계자 이진우는 그녀를 잡기 위해 이미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민준의 트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낡은 트럭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트럭 내부는 민준의 채취와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났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상류층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공간이었다. 민준은 트럭 시동을 걸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어색함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셨어요? 제가 가는 길이랑 많이 멀지 않으면 좀 더 태워다 드릴 수 있는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글쎄요, 딱히 정해진 곳은 없어요.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뭔가 큰 비밀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고 싶을 뿐이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트럭 운전해요. 민준이 자신을 소개했다. 강은하입니다. 서연은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다. 그녀는 민준의 순박한 눈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다. 은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밤늦게 고속도로에 혼자 계시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저는 회사 다녀요. 오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나오게 됐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보였다. 두 사람은 휴게소에 도착했다. 새벽이라 휴게소는 한산했다. 민준은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 서연에게 건넸다. 우선 몸 좀 녹이세요.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고 따뜻한 온기에 몸을 녹였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에 잠시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의 삶은 늘 계산적이고 냉정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늘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고 순수한 친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준의 이런 모습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김민준 씨.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별 말씀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제 견인차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진우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서울의 JY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었다. 이진우는 아버지 이태준 회장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아버지 강서연, 그 여자가 도망쳤어요. 결혼식은 불과 몇 시간 남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태준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침착해라. 진우야, 강서연은 그렇게 쉽게 잡힐 여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KS그룹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 하지만 아버님, 신부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진우는 초조했다. 그는 강서연을 손에 넣으면 KS그룹을 장악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이태준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서연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라. 그녀의 핸드폰 위치 추적은 물론이고 모든 CCTV와 톨게이트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라. 그녀가 어디로 도망쳤든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녀를 도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묻어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씨, 미안하지만 저를 좀 더 태워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어요.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준은 서연의 눈을 보며 망설였다. 그는 그녀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그녀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외로움과 절박함을 느꼈다.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민준이 물었다. 부산이요. 최대한 멀리 가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민준은 부산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배달 경로와는 전혀 달랐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하지만 제 트럭은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배경이나 돈에 관심 없이 순수하게 그녀를 도와주려 했다. 이런 사람은 그녀의 삶에서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트럭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민준은 트럭을 몰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삶이 이 여자를 만나면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묘한 충동을 느꼈다. 이태준 회장의 지시를 받은 JY그룹의 수색팀은 이미 고속도로 곳곳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모든 휴게소와 톨게이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이 탄 낡은 트럭은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강서연이 여전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도망치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민준의 낡은 트럭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을 피해 조용히 부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낡은 트럭은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달렸다.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렸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거셌다. 그녀는 김민준이라는 남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민준은 그녀의 긴장된 기색을 알아차렸다. 그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하 씨는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든가 봐요.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 나올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그는 그녀의 회사원이라는 설정에 맞춰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필요했다. 네, 좀 복잡해요. 회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시 피신하는 중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포장했다. 그녀의 말은 반은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다. KS그룹이 처한 위기와 자신을 방해하려는 이진우의 존재는 사실이었지만 그녀가 피신하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방역을 위한 준비였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 세상 참 팍팍하죠. 저도 회사 생활은 안 해봤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트럭 운전해서 벌어도 늘 빠듯하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함께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의 삶이 자신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의 진솔함에 감동했다. 그녀의 삶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민준은 자신을 은하 씨라고 부르며 그녀를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이나 외모로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의 순수한 친절함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죄송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남자라면 나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된 인간미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진우와 그의 아버지 이태준 회장이 강서연을 찾기 위해 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JY그룹의 모든 인력과 네트워크가 동원되었다. 경찰, 사설, 탐정, 심지어 해커들까지 고용되어 강서연의 행방을 추적했다. 강서연, 그 여자가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내 결혼식을 망쳐놓으려 하다니 그녀가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할 거야. 이진우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결혼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태준 회장은 아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우야, 흥분하지 마라. 강서연은 중요한 인질이다. 그녀가 있어야 우리가 KS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녀가 어디 있든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이 나라는 우리가 쥐고 흔드는데 JY그룹의 정보팀은 강서연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고속도로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탄 람보르기니가 고장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다른 고급 차량을 이용해 도망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낡은 트럭을 탄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서연이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방식으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회장님, 고속도로 CCTV를 분석 중인데 특이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강서연이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완벽하게 변장하고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보팀장이 보고했다. 어떤 단서라도 놓치지 마라.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차량이 있는지. 주변 CCTV를 확대해서 확인해봐. 설마 그녀가 걸어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냐. 이태준 회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물었다. 민준과 서연이 탄 트럭은 주유소에 들렀다. 민준은 트럭에 기름을 넣는 동안 서연은 화장실에 다녀왔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 옆칸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네, 팀장님, 강서연 상속녀님 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를 찾으면 즉시 본사로 연락해서 이진우 부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녀를 도운 사람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다.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민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다시 트럭에 몸을 실은 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진우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할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운전하는 내내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준 씨,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1,000만 원.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는 겨우 몇백만 원을 모아놓은 상태였다. 그는 이대로 어머니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연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요.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김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울게요. 그녀는 그의 진심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를 돕고 싶었다. 민준은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요. 저에게는 1,0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방을 뒤져 수표책을 꺼냈다. 그녀는 펜으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으려 했다. 그때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절망감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수표책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에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를 시험하고 싶었다. 그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돈으로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 씨,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으시다면 제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비록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인맥은 좀 있어요. 서연은 자신이 회사원이라는 설정에 맞춰 최대한 그럴듯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아니요, 괜찮아요. 은하 씨도 힘든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은하 씨한테 신세를 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김민준 씨, 우리 지금 같은 배를 탔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 때문에 김민준 씨가 부산까지 가는 건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민준의 어머니 수술비를 몰래 처리하도록 지시할 작정이었다. 민준이 알지 못하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민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격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이 여자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강인함과 비범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비밀이 무엇이든 그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김민준의 낡은 트럭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도로 곳곳에는 아직 빗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수술비 문제와 함께 옆자리에 앉은 강은하라는 여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그녀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녀를 쫓는 사람들의 존재는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민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씨, 아까 병원에서 전화 온 거. 어머님 수술비 문제였죠,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비록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지인 중에 좀 잘 나가는 의사 친구가 있어서요. 혹시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수술비 할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민준을 돕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민준의 순수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아니요, 괜찮아요. 은하 씨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제가 신세를 질 수는 없죠. 그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녀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다. 신세가 아니에요. 김민준 씨, 우리 지금 같은 배를 탔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김민준 씨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저도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쁠 거예요.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진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은하 씨,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그는 아직 그녀의 도움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망설이는 듯했다. 서연은 민준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는 박민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민준 씨, 어머니 수술비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게 디크리트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요. 그리고 이진호의 수색 상황을 계속 보고해 주세요. 박민준 변호사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호 부회장의 수색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설 탐정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수님의 트럭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서연은 문자를 읽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순수한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이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그들의 트럭을 맹렬히 추월하며 지나갔다. 검은색 승합차였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이진호의 수하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김민준 씨, 혹시 뒤에 오는 차가 있나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서연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백미러를 확인했다. 내 뒤에 차는 없는데요. 아까 지나간 검은색 승합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 차가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우리를 쫓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네, 우리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결혼하기를 원했고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럼 은하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쫓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미안해요. 김민준 씨,
제가 당신을 속인 건 아니에요. 단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왜 이랬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민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거짓이나 위선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 이 거대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는 그녀의 편이 되어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은하 씨, 제가 은하 씨를 믿을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차를 따돌려야 하나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평범한 트럭 운전수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네, 최대한 따돌려야 해요. 저들은 제가 트럭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야 해요. 서연은 침착하게 지시했다. 여기서 다음 신호등까지 직진해서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세요. 제가 시간을 벌 동안 김민준 씨는 차를 숨겨야 해요. 민준은 그녀의 지시대로 트럭을 몰았다. 그는 좁은 골목길로 트럭을 몰아넣고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구석진 곳에 트럭을 세웠다. 서연은 트럭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민첩함과 정보력을 이용해 이진호의 수하들을 따돌릴 작정이었다. 얼마 후 검은색 승합차가 민준이 트럭을 세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승합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트럭 안에 몸을 숨겼다. 그는 서연이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기기를 기도했다. 한편 서연은 어둠 속을 헤치며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진호의 수하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혼란에 빠진 듯했다. 서연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들의 통신을 도청했다. 팀장님, 강서연을 놓쳤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정신 차려 그 여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시 찾아 이대로 이진호 부회장님께 보고할 수는 없어. 팀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피식 웃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KS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종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왔다. 그녀는 무술과 정보전에도 능숙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작은 폭죽을 터뜨렸다. 폭죽 소리에 남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서연은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트럭으로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은하 씨,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따돌렸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못 갈 거예요. 그들은 곧 우리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민준은 서연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은하 씨는 대체 누구세요? 제가 아는 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민준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 씨, 지금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모든 것이 끝나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했는지 모두 말해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서연은 간절하게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밀이 무엇이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트럭 시동을 걸고 다시 도로로 나섰다. 그들은 이제 부산을 향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한편 서울의 이태준 회장과 이진우 부회장은 강서연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다. 뭐라고 강서연 그 여자를 또 놓쳤다고 너희들 대체 뭘 하는 거야? 그녀가 대체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야? 이진우는 접시를 던지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그녀가 너무 교묘했습니다. 갑자기 연막탄이 터지고 그 틈을 타 사라졌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태준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강서연은 단순한 여자 아니다. 그녀는 KS그룹의 후계자로서 모든 훈련을 받은 아이다. 내 놈들은 그녀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지금부터는 전력을 다해라. 그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마라. 그리고 그녀를 도운 자가 있다면 그 자도 함께 처리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묻어 있었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강서연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손에 넣어 KS그룹을 장악하고 자신의 오만함을 채우려 했다. 그는 강서연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강서연이 사라진 곳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낡은 트럭이나 눈에 띄지 않는 차량들이요. 그녀가 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강서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범한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JY그룹의 수색팀은 다시 고속도로와 국도의 모든 CCTV를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낡고 눈에 띄지 않는 차량들을 중심으로 수색망을 좁혀나갔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강서연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도운 익명의 조력자 김민준까지 포함되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그림자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 좁은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서연의 존재가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김민준과 강서연은 낡은 트럭을 몰고 한적한 국도를 달렸다. 날이 밝아오면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진호의 수색망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힐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민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은하 씨,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쫓는 게 확실한 거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평범한 트럭 운전수가 아닌 어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강은하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강서연이고 KS그룹의 상속녀이자 후계자예요. 민준의 트럭이 잠시 휘청거렸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KS그룹,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강서연, 뉴스와 경제지에 자주 오르내리던
젊은 여성 기업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돌아봤다.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비를 맞고 있던 그녀가 재벌가의 상속녀라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서연, KS그룹, 말도 안 돼요. 그럼 그 스포츠카는 당신 차였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건 재벌가의 싸움이라는 건가요? 민주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는 충격과 경외심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네, 김민준 씨, 죄송해요.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략 결혼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JY그룹의 이진우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도망치자 저를 잡아서 결혼을 강행하고 결국 KS그룹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속이려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럼 제가 지금 재벌가의 싸움에 끼어든 건가요? 제가 당신을 돕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면 저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는 현실적인 걱정을 내비쳤다. 네. 김민준 씨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제가 KS그룹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저에게 시간을 벌어주시면 저는 그들에게 방역할 수 있어요. 김민준 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도움을 원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그의 용기와 순수함이 필요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삶은 늘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은 그에게 너무나도 멀고 이질적인 세계였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에서 절박함과 함께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강인함을 보았다. 좋아요. 강서연 씨,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제가 뭘 해야 하죠?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민준의 결단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김민준 씨, 당신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이제부터는 저의 지시를 따라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방역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낡은 트럭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점을 이용해서 그들의 눈을 속여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트럭을 몰았다.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외땅일로 접어들거나 교차로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리게 했다. 그녀는 민준의 운전 실력과 트럭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이진호의 수하들을 교란시켰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진호와 이태준 회장이 강서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들은 강서연이 사라진 지역의 모든 CCTV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강서연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젠장 강서연, 그 여자가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이 나라. 어디든 우리 손바닥 아닌데. 그녀를 찾지 못하다니. 이진호는 초조하게 비서에게 소리쳤다. 이태준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진우야. 강서연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아이다.
그녀는 이미 우리가 그녀를 찾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예측하고 있을 거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해. 그는 강서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잡기 위해 더욱 잔인한 방법을 동원할 결심을 했다. JY 그룹의 정보팀은 강서연이 사라진 마지막 지점 주변에서 수상한 트럭 한 대가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진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낡은 트럭 한 대가 강서연이 사라진 고속도로 갓길 주변을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만 혹시 이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낡은 트럭 강서연이 설마 그런 낡은 트럭에 타고 도망쳤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지. 그는 강서연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이태준 회장은 즉시 트럭의 번호판을 조회하고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 트럭 운전자가 강서연을 돕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즉시 그 트럭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라. 특히 그의 가족들을 주시해.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수술을 망설였지만 민준이 반드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그때 병원 로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준의 어머니가 있는 병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이진호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를 협박하여 민준을 찾아내고 결국 강서연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간호사는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즉시 민준의 어머니를 다른 병실로 옮기고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다. 하지만 이진호의 수하들은 이미 병원 곳곳에 침투해 있었다. 민준은 운전하는 도중 서연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은하 씨, 혹시 어머니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아까 간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민준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변호사님, 김민준 씨 어머니 병원에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없나요? 그리고 이진호의 수하들이 김민준 씨의 신원을 알아냈는지 확인해 주세요. 총수님,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진호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김민준 씨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손을 써서 어머님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김민준 씨의 신원을 알아낸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총수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박민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민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향한 걱정스러운 눈빛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그녀의 계획과 그로 인해 그가 겪게 될 위험까지도. 무슨 일이에요? 은하 씨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민준 씨, 이제부터는 더욱 위험해질 거예요. 그들이 당신의 신원을 알아냈어요. 당신의 어머니도 위험해질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미리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그들이 감히 제 어머니를 건드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했고, 제가 책임질 거예요. 김민준 씨는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설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진호와 이태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보여줄 작정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트럭을 몰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충격으로 뒤섞여 요동쳤다.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이진호와 이태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옆자리에 앉은 강서연, KS그룹의 상속녀라는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그에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편에서 이 거대한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우리의 뒤를 쫓고 있을 거예요. 민준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소박함 대신 날카로운 결의가 묻어났다. 서연은 민준의 변모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약한 트럭 운전수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남자였다. 김민준 씨,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제가 도망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을 거예요. 우리는 이진호와 이태준에게 정면으로 맞설 거예요. 그녀는 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변호사님,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예요. 이진호 부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과 JY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김민준 씨의 어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총수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총수님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은 없겠습니까? 민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상관없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설 때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강서연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요.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KS그룹의 강서연 상속녀가 자신의 약혼자 이진우와 그의 아버지 이태준 회장의 JY그룹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들을 언론에 정역 공개했다. 그녀는 이 모든 폭로가 자신이 정략 결혼을 피해서 도망친 이유임을 밝혔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쫓는 이진호의 추악한 행태와 심지어 자신을 도운 김민준의 가족까지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다. 대중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강서연의 기자회견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그녀의 폭로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가득했다. JY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진호와 이태준은 사면초게 몰렸다. JY그룹의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진호는 TV에서 나오는 강서연의 얼굴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강서연 감히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녀가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냈단 말이야.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부술듯이 소리쳤다. 이태준 회장은 차갑게 진우를 노려봤다. 네가 강서연을 너무 얕봤어.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경고했거늘. 내 놈의 오만함이 이 사태를 만들었어. 그는 자신의 아들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강서연의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방역에 경악했다. 이진호는
강서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낡은 트럭에 타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분노했다. 그렇다면 그 트럭 운전수는 그놈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감히 그딴 천한 놈이 강서연을 도왔단 말이야. 그는 민준에 대한 분노심에 치를 떨었다. 그는 민준을 찾아내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언론의 관심은 이제 강서연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여성 사업가로 부각되었다. 반면 이진호와 이태준은 비리와 권력 남용의 상징이 되었다. 검찰은 JY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진호와 이태준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들의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서연의 옆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며 놀라움과 경외심을 금치 못했다. 그가 태워다 주었던 강은하가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강서연이었다니.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서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씨, 무사하신가요? 어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렸어요. 이제 당신은 안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묻어났다. 네. 강서연 씨, 저는 무사합니다. 어머니도 안전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나저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시다니. 아니요. 김민준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믿고 함께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제 부산으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제가 당신과 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할게요. 민주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낡은 트럭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다. 그가 서연이 마련해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가 이미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무사한 모습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서연 씨, 당신은 저에게 은인입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니요, 김민준 씨, 우리 서로 도운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저의 계획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한편 이진호와 이태준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진호는 자신의 욕망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강서연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고 그녀의 능력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저주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진호는 좌절감에 무릎을 꿇었다. 이태준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허탈하게 웃었다. 강서연, 그 아이는 정말 괴물이었어. 내가 그녀를 너무나도 우습게 봤구나.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것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군. 그는 강서연의 지략과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JY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자금 조성,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배임 등 JY그룹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진호와 이태준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는 서연의 옆을 지키며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모든 싸움이 끝난 후 민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김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당신의 어머니도 안전해요. 당신은 이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돈이든 일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민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돈이나 지위를 바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그녀의 옆에서 함께 싸웠던 시간들 속에서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존경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강서연 씨, 민준은 망설였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옆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강인함과 정의로움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돈과 권력, 그리고 복수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순수함과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다 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민준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강서연은 김민준의 고백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돈과 권력, 그리고 복수만을 쫓아왔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돈이나 배경에는 관심 없이 순수하게 그녀를 도와주었고, 이제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했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냉철함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요, 강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당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정의로움에 반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감쌌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다 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민준에게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고마워요. 김민준 씨, 저를 이해해주고 저의 아픔을 보듬어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위험한 도피와 거대한 복수극 속에서 피어난 기적과 같은 사랑이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KS그룹은 그녀의 지휘 아래 더욱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 민주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돕고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트럭 운전수로서의 경험과 소박한 삶의 지혜를 그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서연은 민준과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한편 이진호와 이태준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강서연이 제공한 모든 증거와 언론의 압력,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진호는 횡령, 사기,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준 회장 역시 경영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오랜 기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JY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거대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우리 민준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네. 서연 아가씨. 서연은 민준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와 민준에게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을 찾았다.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은 KS그룹의 총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정략 결혼이나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이끌어갔다. 민주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켰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트럭 운전수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KS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민주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낡은 트럭도 고장난 스포츠카도 없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김민준 씨,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저는 당신을 그저 평범한 트럭 운전수라고 생각했죠. 당신은 저를 그저 비 맞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테고.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랬죠.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보았죠.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돈보다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정한 가치요.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들의 삶은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재벌가의 상속녀와 가난한 트럭 운전수. 그들의 신분은 극과 극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다. 이진호 부회장의 몰락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LGH 그룹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을 닫았다. 마침내 정의의 빛이 비추었고 오랜 세월 고통받던 피해자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이진우의 리더십 아래 LGH는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을 지향하며 전면적인 개혁 과정을 시작했다. 진우는 더 이상 돈과 권력만을 아는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리더로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인간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 되었다. 한지연 또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그녀는 미래건설의 피해자들과 함께 합당한 배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 보상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을 설립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대기업의 모든 일자리 제한을 거절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건축가로서의 길을 굳건히 지켰으며 사회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줄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전념했다. 끊임없는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했다. 진우와 지연의 관계는 가짜 아내 제안을 단칼에 거절당했던 순간부터 어쩔 수 없는 동맹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긴 여정을 거쳤다. 그들은 함께 위험에 맞서고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진우는 지연의 강인함,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지연은 진우의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놀라운 변화 능력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지연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촛불은 흔들리고 공간은 조용했으며 부드러운 음악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진우는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지연 씨,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 첫 번째 제안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총수님 수십억 원짜리 제안이었고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그리고 그건 당신의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고 저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말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만약 그날 당신이 동의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돈과 권력에 빠져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오만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돈도 없고 계약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제 사랑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우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반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놀라움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지연, 그는 감격하여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가짜 아내가 아니라 제가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아내이자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지연은 진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촉촉해졌다. 그녀는 한때 그를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큰 성장과 변화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네, 동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진우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일어서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꼭 안았고 그것은 사랑과 안도감이 가득한 포옹이었다. 그 순간 그들이 겪었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은 사라졌다. 진우와 지연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 사치와 낭비는 없었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이 함께했다. 그것은 이익이나 명성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진우와 지연의 삶은 가장 큰 자산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함,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했다. 진우의 리더십 아래 LGH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성장했으며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상징이 되었다. 그와 지연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는 항상 최우선이었다.